Hi guys, 듣고 배우는 즐거운 복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후속편 돌리고 2탄입니다. This is the sequel of the last lesson, which is about the base word vert, meaning to fold. 지난 시간에 vert의 어근을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연상되는 어휘들의 그룹핑, 이걸로 공부를 할 거예요. 정말 많은 단어를 살펴볼 거니까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어휘는 vertical입니다. 수직의,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죠? 이 vertical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vertical이라는 단어는 이 vert가 우리가 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vertex라고 하면은 꼭지점, 삼각형의 꼭지점이 이렇게 turning point, 회전하는 점입니다. 이 꼭지점이 머리 위에 있는 상태를 vertic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거고, 이 뜻은 영역의 뜻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죠. Standing or pointing straight up, 바로 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Or at an angle of 90 degrees to a horizontal surface or line. 이 수평의 horizontal, 수평의 평면이나 선에 90도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기출 예문 살펴보시면 자, a 3x3 magic square, 이거 마방진이죠. 3 곱하기 3의 이러한 마방진은 is filled with numbers, 숫자로 가득 차 있다. in order from 1 through 9, 1에서 9까지의 order, 순서대로. order는 여기서는 순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The numbers are arranged. 이 숫자는 배치되어 있다, 배열되어 있다. arranged는 배치, 배열. So that the sum of the numbers in any horizontal, vertical, or main diagonal line is always the same. That is 15. 그러니까 horizontal, 수평, 가로줄이나 vertical, 세로줄, 수직의 줄, 또는 이렇게 main diagonal line, 대각선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된 큰 대각선의 이러한 줄이 항상 합이 15가 된다. That is는 즉, 이런 거죠. That is to say.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vertical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세트로 horizontal, vertical, diagonal line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충분히 우리 이해하시죠? 요 세 개가 같이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in vertical transfer, 이번에는 요 vertical 수직을, 그러니까 요거를 종적 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종적 전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종적인 transfer, 전이 옮겨주는 겁니다. Lower level of knowledge is essential before one proceed to a higher level. proceed는 계속 진행하다죠. 한 사람이 다음 레벨로 계속해서 진행하기 전에 더 낮은 수준의 지식이 필수적이다. However, 하지만 in the case of a lateral transfer, 자, 이번에 lateral transfer라고 하면은 횡적 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거예요. lateral이라는 단어는 side, 옆면의, 측면의 이런 뜻인데 이번에는 횡적 전이 이렇게 vertical, lateral, prior knowledge, 이게 사전 지식입니다. 사전 지식은 can be helpful, but it's not required. 도움은 되지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이제 종적 전이와 횡적 전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나오는데, 종적 전이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곱셈을 덧셈에서 곱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곱셈을 배우기 전에 덧셈을 배우지 않으면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게 곱셈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곱셈은 덧셈 없이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이게 쌓여 나가는, 축적돼야 되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vertical transfer입니다. 근데 횡적 전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스페인어와 불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와 불어는 둘 다 라틴어 계통의 언어라 단어 같은 것들이나 어순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불어를 알고 있으면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엄청 도움이 되지만
불어를 몰라도 스페인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기출에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vertical을 살펴봤는데 이 어근을 활용해서 vertically 어근을 활용해서 어휘학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늘의 중점은 associated words 관련된 단어들을 우리가 확장해 나갈 겁니다. 어휘 익스텐션이에요. 보시죠. vertebr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vertebra는 이것도 돌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돌렸을 때 회전축, 즉 척추나 등뼈를 말해요. 그래서 vertebrate는 spine을 가지고 있는 척추동물. spine은 뭐냐? bone down the center of the back. 등의 중앙을 내려오는 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척추동물은 5가지가 있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자, 단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시죠. 포유류는 mammal입니다. mammal이라는 단어는 mama, 엄마에서 왔어요. breast, 젖이죠. 젖먹이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조류는 bird죠. breed가 새끼새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brood나 아니면은 breed에서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충류는 reptile입니다. reptile은 rept가 creep, 기다, crawl, 기다, 둘 다 기는 거죠. 기어다니는 동물을 말한다. reptile, 배를 붙이고 기어다니는 그런 느낌이죠. 파충류가. 양서류는 양쪽에서 서식한다. 물과 육지 양쪽. amphi라는 단위 both sides 두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bias가 life, 살다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살다, 양쪽에서 서식하다. 어류는 fish 자체가 물에 사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mammal, bird, reptile, amphibian, fish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기출 예문 잠깐만 보시면 Some studies on reptiles and amphibians indicate 이렇게 reptile, 파충류나 양서류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indicate, 가리키고 있다. indicate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다라는 뜻이에요. 가리키다. That they also sleep. 얘네들도 잠을 잔다. 그리고 there are now strong indications. 자, indication이라는 단어 꼭 챙겨둡시다. indication이 indicate가 가리키다니까 가리키는 것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은근히 넌지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어로는 sign이라는 징후라고 했을 sign이나 suggestion이라고 하는 암시 이런 건데 넌지시 가리킨다라는 건데 결국 우리는 선생님 해석할 때 이 sign 징후라는 해석 많이 합니다. 징후. 강력한 징후들이 있다. 징후가 있다. of a sleep-like state, 잠과 비슷한 상태. in some invertebrates, 무척추 동물이죠. 무척추 동물의 경우에도 잠과 비슷한 상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crayfish는 가재, fruit flies, 과실파리, 지중해에 있는 과일에 있는 파리 말합니다. 과실파리 그리고 honeybees, 꿀벌들 뭐 이런 것들에도 잠과 비슷한 무척추 동물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invertebrate, 무척추 동물입니다. 이렇게 우리 또 살펴봤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 돌리고의 versatile이라는 단어 살펴봅시다. versatile이라는 단어는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다양하게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flexible, all-round. all-round는 뭐 all-round player 하면서 많이 봤죠. 여기저기 쓸 수 있는 다용도의. 예문 보시면 He's a very versatile young actor. 매우 어린 다재다능한 배우다. As happy in highbrow dramas as he is in TV comedies. 여기 보시면은 as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V 코미디에 나와도 정말 행복해 하는데 highbrow, brow가 눈썹이니까 높은 눈썹 이게 약간 고급적인 걸, 엘리트 같은 걸 말합니다. 고급이다, 교양 있는 뭐 이런 겁니다. 교양 있는 드라마에 나와도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그리고 코미디에서도 잘하고 다재다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A leather jacket is timeless and versatile garment. garment은 옷이에요. timeless는 시대를 초월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유행을 안 타는 이런 겁니다. 유행을 안 타는 시대를 초월하는 그리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다용도의 옷이다. They can be worn in all seasons. 모든 시즌에 다 입을 수 있다.
밑에 있는 단어는 versatile을 볼 때 선생님이 생각나는 혼동어휘들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에요. 이 중에 몇 개나 아시나요? 마지막 2개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 위에 3개도 가끔씩 등장하는 단어니까 잘 보시죠. volatile 하면은 이 휘발성입니다. vol이라는 게 fly에서 왔어요. 그래서 변덕스럽다, 날아다닌다, 휘발성이다, 왔다 갔다 한다. 이게 volatile 합니다. volatile. 그다음에 viable라는 게 life, 이런 아까 바이오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생존 가능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뜻이 생존 가능한 보다는 이제 이것이 figurative, 비유적 의미. 그러니까 생명체는 생존 가능한 거고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게 생존 가능하다는 것은 실행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실행 가능한 이 뜻이 많이 씁니다. feasible이라고 해서 실행 가능한 뜻. 그다음에 futile, in vain이죠.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이 few라는 말은 붓다 이런 겁니다. 부었으니까 사라져 버려. 부었더니 녹아서 사라져 버린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fertile은 다 아시죠? fertilizer가 비료잖아요. 비옥한 fer라는 단어가 이게 뭐 fer라는 단어 carry, ferry 하면은 나룻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carry, 그래서 가지고 있다 이 bear children, 아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다살입니다. 그 다음에 sterile이라고 하면 반대말이죠. barren이라고 해서 barren 이런 거 중요합니다. 척박한 불임의 stern이라는 단어가 stern, 너무 엄격하고 혹독하다라는 데서 왔어요. stern, straight, 엄격한, 혹독한. 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단어 versatile이라는 단어와 그 연상되는 어휘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중심으로 돌리는 universe입니다.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서 전체의 세계 우주가 되죠. cosmos도 우주입니다. 그렇죠? outer space. 자, 우주와 관련된 우리 어휘들 요렇게 많아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거 하면서 선생님이 이 행성과 관련된 이 수금지하 목도 천해명은 간단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성은 Mercury죠. Mercury. Mercury의 이게 지금 명칭은 로마식 명칭입니다. 역사가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다 보니까 로마식의 명칭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 익숙할 수가 있어요. 이 수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에르메스 우리 뭐 물건 상표명 중에도 있죠. 헤르메스가 이게 헐미즈인데 전령의 신, 발이 엄청 빨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령의 신, 12신 중에 발이 빠르다. 그래서 태양 가까이서 엄청 빨리 돈다라고 해서 수성이라고 한 겁니다. 전령의 신.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12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선생님 쓰면서 볼까요? 이게 이제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자, 그 다음에 금성은 비너스죠. 금성 비너스. 비너스고 우리 이게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뭐 이 사람 아프로디테도 12신 중에 하나고 뭐 제우스의 딸입니다. 제우스 시대에 이 올림포스 12신 중에 한 명. 아프로디테, 베네스. 그다음에 지구는 뭐 알죠? The Earth입니다. 지구는 The Earth. 지구는 이제 관사를 반드시 붙여주죠. The Earth는 그리스 신화에서 뭘로 나왔나요? 가이아로 나오죠. 가이아, 대지의 여신, 땅의 여신, 가이아로 나옵니다. 가이아가 이 신화의 시작을 태초의 어떤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만들어내는 태초의 어머니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화성은 Mars죠, Mars. Mars는 우리 전쟁의 신이죠. 전쟁의 신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아레스가 생각나죠. 아레스. 그리고 우리 아레스 말고 전쟁의 신 또 뭐 있나요? 아테네의 여신에서 전쟁의 여신 하면은 아테나가 있죠. 아테나가 나중에 이제 아테네에
월계수 잎을 주면서 올리브 잎이죠. 올리브를 주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나를 여신으로서 섬기기 시작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아레스는 좀 아레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올림푸스 12신 중에 한 명인데 이 아레스는 나중에 이 아프로디테의 뭐랄까 연인입니다. 연인이라기 좀 그런데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 말고 사귀었던 사람이 이 아레스예요. 아레스. 자 이렇게 아레스고 그 다음에 목성이 뭐죠? 주피터죠. 주피터. 목성이 바로 뭔가요? 제우스죠. 제우스는 신들 중에 신이고 번개의 신이라고도 하고 제우스는 소위 말하는 이 그리스 신화가 1세대, 2세대, 3세대의 신들이 있는데 제우스는 3세대입니다. 제우스와 올림포스 12신들은 3세대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버지 세대가 있고 할아버지 세대가 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에 제우스가 신들 중에 신이죠. 그리고 우리 토성하면은 세렌이죠. 토성이 보시면은 세렌이고 이게 제우스의 아버지입니다. 제우스의 아버지고 이 토성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가 제우스의 아버지고 이 거신족 시간의 신입니다. 크론이라는 단어가 우리 뭐 크로니클스 나니아 하면은 나니아 연대기 이런 데서 있죠. 크로니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이 크로노스가 막내 아들인데 이 아버지를 거세를 하면서 집권을 하게 돼요. 그리고 크로노스의 막내 아들이 제우스인데 이제 나중에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밀어내고 이 왕자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제 2세대예요. 2세대. 제우스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을 놓고 아버지를 놓고 그 다음에 천왕성 할아버지겠죠. 제 1세대입니다. 천왕성이 자, 우리는 뭐 우라노스라고도 하고 영어 발음은 유라네스입니다. 유라네스라고 하는데 이게 우라노스예요. 근데 독특하게 나머지는 전부 다 로마 신화의 이름을 땄는데 이 유라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로마 시대에 나오는 이름은 가알루스라고 합니다. 뭐 그래 어쨌든 뭐 그런 건 떠나서 이 유라노스는 크로노스의 아버지 제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1세대고 제1세대의 신이고 제우스가 제3세대 그 다음에 크로노스가 제2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유라노스가 하늘의 신이잖아요. 보면은 이게 천왕입니다. 하늘의 신. 하늘의 신과 가이아가 땅의 여신인데 하늘의 신과 땅의 여신 사이에서 크로노스 시간이 태어난 거예요. 크로노스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가 다른 여성과 함께 낳은 아들이 중에 제우스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해왕성은 바다의 왕 뭐죠? 해왕성? 우리 해왕성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가 포세이돈 생각나죠? 넵튠입니다. 넵튠이 역시 그리스 신화에는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우리 제우스가 형제가 여러 명 있죠. 그 중에 유명한 형제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과 그 다음에 여기 명왕성 플루토 명왕성 한번 보시죠. 명왕성은 플루토는 우리 헤이디스 하데스를 말합니다. 이게 저승의 신이죠. 그래서 저승의 신인 하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고 신들 중에 신 제우스 이렇게가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이제 막내인 제우스가 이런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네들은 제3세대의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선생님이 쭉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좀 추천합니다. 어릴 때 좀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이게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걸 통해서 사고력을 많이 넓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천체 보시면은
자, celestial body 또는 heavenly body라고 해요. 이런 단어 외워두세요. celestial. 별자리는 함께 별이 모여있다고 해서 constellation이라고 하죠. 우리 12궁도 기억나시나요? 12궁도. 황도 12궁. 밑에 별자리죠. 황도 12궁은 지오디악이라고 했죠. 지오디악. 별자리가 모여있는데 황도 12궁은 지오디악이었습니다. 물론 참 앞에 celestial body 동료로 하늘이라고 해서 heaven이라는 단어를 써서 heavenly body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는 자, solar system, 궤도는 orbit이죠. 행성은 planet, 외행성. 자, 외행성은 dwarf, 난장의 행성이라고 하는데 명왕성이 사실 이제 행성에서 지위가 사라졌죠. 2006년이었나? 명왕성이 외행성으로 행성의 지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괜찮은 지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행성이 아닌가? 뭐 이런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다음에 보도록 하고 소행성은 어린 왕자 타고 다니던 자, asteroid 유성은 소행성이 지나가다가 대기권에서 타버리면 유성이 되죠. shooting star라고 하죠. meteor라고 합니다. meteor. 물론 우리 shooting star라는 표현도 있어요. shooting star는 말대로 우리말로 따지면 별똥별이죠. 별똥별. 운성은 meteor가 떨어지다가 잔해가 남는 거죠. 덩어리가 대기권에서 다 타지 않고 meteorite라고 합니다. meteorite. 그 다음에 대기권은 뭐라고 하죠? 대기권 공기 air가 있는 거 atmosphere. 그렇죠? 그리고 대기권이 우리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는데 그 중에 성층권은 좀 중요해요. 성층권은 지문에 좀 나옵니다. 성층권은 stratosphere라고 하는데 이게 stra라는 게 spread, 퍼져 있다 뭐 이런 겁니다. 퍼져 있는 층이다 이런 뜻인데 성층권이 왜 중요하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존층이 성층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륙권은 사실 기상의 대류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뭐 구름도 있고 번개도 치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기에 조금 대기가 불안정해요. 근데 구름 위로 올라가서 성층권의 하부로 날게 되면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비행기의 경우에는 성층권의 하부로 날게 됩니다. 그래서 성층권이라는 게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좀 중요해요. 해성은 우리 커멧이라고 하죠. 위성은 뭐죠? 문인가? 인공위성 생각해 보세요. satellite, 문이라고도 합니다. 문도 위성이에요. satellite, 일식이나 월식은 eclipse죠. eclipse. 그리고 천문학자 뭐죠? astronomer. 벌써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점성술사, astrologer 또는 점성술사의 경우에는 astrologist라고도 합니다. astrologist 둘 다 괜찮습니다. astrologer, 우주비행사, astronaut 또는 우리 코스모스가 우주였기 때문에 코스모넛이라는 표현도 쓰죠. 러시아 우주비행사를 코스모넛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쭉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돌리는 것 중에 advertise는 광고하는 거죠. 관심을 한쪽으로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광고하다고 뭐 promote 하면 판촉하고 홍보하는 걸 말합니다. 물건 판매를 위해서 물건과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서 하는 게 광고죠. advertisement 하면은 사실 좀 떠오르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시나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할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게 대학생 때 광고론 수업을 들었던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광고론 수업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선생님은 굉장히 재밌었고 이게 그 언론정보학과의 필수 과목이었어요. 전공 필수였는데 선생님이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영상 시청도 참 많았고 교재는
교재가 원서로 되어 있었는데 그 교재를 읽으면서 영어 공부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advertisement는 상품과 서비스를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입니다. 물건과 서비스를 대중에게 알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광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고. 그럼 커머셜은 뭐냐? 이거 상업적인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광고도 있죠. 이건 광고 방송 자체를 말합니다. 이해되죠? 매체에서 나오는 광고 방송 자체를 TV, 라디오 광고 방송을 커머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커머셜이나 advertisement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public relations 이러면은 PR이에요. PR. 그러니까 얘는 상품에 대한 것보다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대중의 홍보.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 홍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PR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이미지를 특정 물건을 팔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지를 심어주겠다. 뭐 이런 게 목표가 된 게 PR. Classified as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보면은 항목별로 분류된 광고. 여기는 대부분 구인 광고가 참 많아요. 선생님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는 벼룩시장이니 뭐 가로수니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이런 classified ads들을 모아놓은 신문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 대학생 때는 난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많이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건을 찾기도 하고 그랬어요. 프로모션은 광고를 포함하는 모든 판촉 활동인데 뭐 예를 들자면 스폰서십 후원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죠. 물건 판매는 아니죠. 기업 홍보가 되죠. 그리고 뭐 이런 겁니다. 쿠폰 같은 거 판매해서 물건을 뭐 저렴하게 판매한다든지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게 열었을 때 우리 나레이터 언니들 불러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뭐 오늘 돼지 한 근에 얼마 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 좋은 돼지 들어와서 드시고 가세요. 뭐 이런 거 이런 다 판촉 활동입니다. 그런 거 그 자체가 판촉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advertise를 보면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단어랑 우리가 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adverse, advertise라는 단어가 보면은 어근이 셋 다 거의 동일해요. 근데 어떤 거는 turn away 이 뜻이 되고 어떤 거는 turn toward 이 뜻이 돼서 어떤 거는 반대하는 의미고 어떤 거는 집중하는 의미가 되죠. 관심을 끄는 쪽이고 한쪽은 관심을 허트리는 쪽이에요. 관심을 돌리는 쪽이에요. 보시면 averse와 adverse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averse는 혐오하는 거, adverse는 부정적인인데 averse는 감정에, adverse는 행위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averse란 단어는 우리가 혐오하는 aversion, 혐오입니다. 그리고 adverse는 반대하는, 그래서 adverse effect 하면은 역효과였죠. side effect. adversity, 역경, adversary, 적군. advertise는 광고하다, advertisement, 뭐 ad나 advert라고 씁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 예문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 target audience를 좀 보고 싶어요. Whenever you advertise your brand, 네가 너의 상품을 광고할 때마다 your competitors' brands, 너의 상표라고 해야겠죠, 보통. 브랜드라는 브랜드 상표, 너의 경쟁사의 상표가 또한 활성화된다. And mind you, target audience는 목표가 되는 어떤 광고의 목표가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왜 오디언스를 썼냐면은 우리 아까 광고에서 광고는 매체를 통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V나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오디언스잖아요. 듣는 사람이잖아요. 오디언스는 그래서 target audience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광고의 목표 대상의 마음속에서 상대편의 경쟁사의 브랜드가 활성화된다. 뭐냐면은 삼성이 광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광고를 했는데 저기 냉장고를 근데 LG전자의 냉장고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자, it's hard for us. 우리는 어렵다. it for to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 주어가 되죠. It's hard for us. 우리가 to distinguish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Between concepts 개념들 사이를 구별하는 게 어렵다. That have been activated externally by seeing or hearing them. 그러니까 보거나 듣는 것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활성화되는 externally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개념과 또는 internally by association 연상작용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반응과 이 개념과 두 개를 인간은 구별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눈을 봐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두 개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경쟁사의 상표가 떠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 advertise가 있었고, 그리고 자, 오늘의 마지막 바로 verse라는 단어입니다. verse는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시의 행이나 운문을 말해요. 운문. 왜냐하면 이게 행이 바뀌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poetry 또는 rhyme이라고 하죠. 프로즈가 산문이에요. 여기 나온 단어들 다 중요합니다. 프로즈가 산문, verse가 운문. 그다음에 lyric은 뭐죠? lyric은 그렇죠. 서정시나 노래 가사죠. 노래 가사 중요하죠. epic은 서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시로 노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가 문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문학 전체였죠. 서정시, 서사시. 특히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의 초창기 형태는 서사시였죠. 그 다음에 rhyme이라고 하면은 운을 말해요. 운을. 각운 같은 거. 같은 라임을 맞춘다. 노래할 때 라임 같은 거 알 거예요. 영어는 라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라임 자체가 운문, 시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nursery rhyme 하면은 nursery rhyme은 이게 자장가입니다. nursery가 아이들이었죠. 아이들. 애기들을 말하면 애기들 노래 자장가. nursery 하면서 우리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이거 nursery school 하면은 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아원 이런 겁니다. 유아원, 뭐 유치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nursing home. 갑자기 스펠링 생각나네. nursing home. 이게 뭐였죠? nursing home은 저기 양론이에요. 양론. 다르죠? 요거 선생님이 구별해서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갑자기 스펠링이 기억 안 나는 거 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죠. 그 다음 우리 그 위에 중요한 어휘들 몇 개만 검토해보면 anniversary 1년에 한 번씩 보는 기념일, controversy 반대로 말하는 자 논쟁 반대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traverse 트랜스에서 왔어요. 가로질러서 도는 겁니다. 가로질러서 횡단하다. 대륙횡단, 미국은 대륙이 크잖아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횡단을 traverse라고 합니다. divorce는 떨어지는 거, 이혼하는 거죠. break up 같은 겁니다. 이렇게 오늘 단어들도 쭉 한번 살펴봤네요. 자, 오늘 수업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Let's recap. 우리는 오늘 이런 단어를 봤죠. vert나 verse, 돌리답니다. 자, 어떤 거 봤나요? 자, 이거죠? vertical, 수직의, 수평은 horizontal, diagonal, 대각선, 그리고 아까 종적 전이 vertical transfer, 횡적 전이 lateral transfer, lateral도 봤습니다. vertebrate, 척추동물. 자, 이거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versatile, 돌려가면서 씁니다. 다재다능해요. 그 다음에 volatile, 휘발성의 변덕이 있는 viable, 실행 가능한, 생존 가능한, futile, 헛된, 쓸모없는, fertile, 비옥한 다산의, sterile, 척박한 구림의. 선생님 머릿속에 이 단어들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꼭 암기해 주세요. universe, 하늘을 돈다, 우주입니다. astronomer, 천문학자, astrologer, 저기 점성술사, astronaut, 우주비행사. 여기서 단어들 많이 봤죠? 그 다음에 advertise는 광고하는 겁니다. averse는 혐오하는 거죠. 그 다음에 adverse는 부정적인 겁니다. adversity, 역형, adversary, 적군, verse는 운문이죠. 산문은 프로즈였습니다. lyric, epic, rhyme. 그리고 보너스로 본 단어들 anniversary, controversy, traverse, divorce 이런 단어들 봤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광고론 이야기하면서 대학생 때 기억이 좀 떠올려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서울대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그 당시에 영문학과 조교실에 불러서 우연히 서울대생들이 영어 성적을 본 적이 있는데 탭스 성적을 기가 막힙니다. 정말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법고시가 영어를 시험을 보다가 사법고시 영어 시험을 탭스로 전환한 적이 있어요. 탭스가 제 기억에 625점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대 법대생들 물론 상당수가 뭐 탭스 625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법대생들인데 상당수가 어렵지 않다. 이 뉘앙스 잘 보셔야 돼요. 625점 통과 못한 애들 꽤 있었습니다. 와, 그걸 통과를 못하나? 네, 통과 못합니다. 서울대생들이라 넘사벽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어요. 항상 노력하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later. Bye.